네, 여러분 쉬는 시간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지금부터 파트 2 강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혹시 나의 커리어는 잘 쌓아가고 있는 건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쌓고 계시나? 좀 궁금한 적 있으셨을까요? 파트 2에서는 그런 간지러운 부분들을 긁어주실 세 분의 강연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강연 주제는 기획자로 커리어 패스 만들어간 경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이재인님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현재도 여전히 기획자로 살고 있는 이재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강연인데요, 발표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떨려서 제가 부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 조금 불안하면 말이 좀 빨라지거든요. 그럴 때는 앞에서 살짝 박수를 쳐주시면 제가 그걸 맞게 매크로노를 보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의에 앞서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화장품 사업 운영을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퍼블리싱 공부를 살짝 하고 현재는 8년차 기획자로 달려가고 있는 기획자입니다. 네, 지금은 그 라스트마일 배송 물류 플랫폼 회사에서 프로덕트 오너이자 기획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잡은 거는 조금 거창한 주제긴 해요.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앞에 한번 발표 중에 저는 저의 MBTI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파워 J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매 순간에 다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잡고 정리해 나가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커리어 패스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 가면서 겪었던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여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발표 중에는 제 경력의 발자국 만들기였습니다. 일단 시작할게요. 먼저 커리어 패스라는 단어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영어로 말되어 있길래 제가 직역을 해보니까 한 작업 또는 일련의 작업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는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좀 찾아보니까 어떤 브런치의 그 글귀에서는 하나의 직장 혹은 여러 개의 일자리 속에서 당신의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 또는 개인의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얻게 되는 직무 경험의 배열이라고 되게 조금 어려운 식으로 말씀이 나와 있지만 제가 커리어 패스라는 단어 자체를 좀 현실적으로 들었던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기획자로 되고 나서는 이 기획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경력을 어떻게 쌓아야 된다는 얘기들을 사수나 동료 기획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이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커리어 패스를 저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의 직업, 저의 직무를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플랜을 세우고 그걸 만들어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들렸군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이런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가는 게 왜 어려웠을까요? 저의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점을 정리해 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직무 표준화의 한계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J잖아요. 정해져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계획된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기획자의 커리어 패스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FM이거든요. 제가 동생이랑 그 수영을 배웠는데 제가 수영하는 모습이 군인이 수영하는 것처럼 되게 딱딱딱 맞게 수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저는 맞춰져 있는 코스 그대로 밟아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제가 막상 이 기획자가 되고 보니까 기획자 가는 커리어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좋은 사수분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롤모델이 있고 뭐 아니면 저의 그 딱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정확히 있으신 분들은 그 방향대로 그대로 나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 저의 성향이 다르고 그 사람과 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을 동일하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일단은 표준화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제가 처음 발표를 할 때
기획자는 트렌드 세터와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약간 저희가 매우 많은 변화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기획자의 그 업무들이 연차가 지나면서 그 시대가 바뀌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데이터도 볼 줄 알아야 돼. 개발도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돼. 아, 디자인도 좀 알 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기획자에 요구되는 경력과 조건들이 시대나 상황이나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회사나 아니면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서비스 도메인에 따라서 되게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커리어 패스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 직무 표준화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방향 설정의 어려움이었는데 일단 당연히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향조차 잡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느꼈던 이 어려움은 약간 여행지에 갔는데 새로운 여행지에 갔는데 핸드폰이 꺼진 거죠. 저는 숙소를 가야 되는데 거기 갈 수 있는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도착지는 알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나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단적으로 의사라고 얘기를 든다보면 의사는 나는 어딘 의사가 될 거야 라는 꿈이 있으면 대학 전공 의사로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인턴, 레지던트, 그 다음에 전공의를 따고 전문의가 돼서 본업을 개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좀 박사로 전문 과정을 하긴 하지만 기획자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방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두려운 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는 이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선택 조건이 있다 보니까 선택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워서 멈추면 저희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고민할 때여서 제가 했던 방법들을 조금 나열을 해보니까 한 3가지로 방법을 좀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추려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셀프 스케치라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인데 제가 되게 멋들어지게 자기 분석이라고 적었는데 이 자기 분석이 보통 그 진로 탐구를 할 때 하는 것들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딥하게 자기 분석은 하지 않았고 4가지 항목으로 저 스스로를 조금 분석하는 시간을 매년 가졌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나는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거를 싫어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에 내가 열정적이고 관심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나의 가치관, 일에 대한 직장에 대한 내 가치관이 어떤 건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분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보통 제일 많이 할 때가 저희가 이력서를 쓸 때, 면접을 준비할 때 보면 자기 객관 시간이 되게 많이 갔잖아요. 제가 이거를 주기적으로 했던 이유는 연차가 지남에 따라 저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일단은 신입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다면 사실 지금은 약간 파이터 기질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약간 도전적이고 좀 진취적인 편이고요. 열정이고 관심에 대해서도 신입 때는 단순히 지금 이 상황을 버티는 거에 관심이었다면 현재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키워드를 찾아서 도전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분석을 되게 주기적으로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투여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약간 저희가 예전에 저 면접 때 질문들이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제이님은 10년 뒤에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뭐 15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10년이나 15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선임 기획자 역할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팀장이 된다면 내가 대표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입장이어도 내가 저 사람이 된다면 나도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 부분이 좀 모자라네?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었고 특히 저 두 번째 내가 팀장이 된다면은 요즘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니어 팀장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게 약간 도움을 되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들자면 제가 저희 사수가 저의 그 기획자의 모든 기반을 탕탕하게 만들어준 되게 멋진 분이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저의 롤모델이자 진짜 멋지다 생각하셨던 분이지만 엄청 큰 단점이 있었어요. 퇴근을 안 하세요. 집을 안 가시더라고요. 그때는 약간 지금은 눈치 안 보고 퇴근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절대 상사가 나가지 않는 이상 저는 나가질 못했어요.
퇴근을 안 하시는 상사가 있다 보니 저는 당연히 퇴근을 못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과 같이 밥을 먹고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 뭐 해? 그럼 주말 나와서 일해. 그래서 주말에 나와서 일하고 제가 그 회사 외에 다른 뭔가 스터디를 한다던가 학원을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일에 집중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지금은 내가 이걸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문제가 된다 생각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에 저분의 입장처럼 팀장이 된다면 나는 좀 다른 팀장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했던 생각이 회사 업무는 회사 업무 시간에 열심히 하고 회사 업무가 끝나는 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좀 재밌게 놀고 재밌게 쉬고 다른 것들을 조금 경험하면서 머리를 아이디어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끌어줄 수 있는 팀장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저 스스로가 필요한 게 저의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제가 팀장이 되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웬만하면 바쁘지 않다면 가장 먼저 퇴근을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팀원이 루카스도 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듣고 있을 거거든요. 제발 퇴근을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퇴근을 안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 그 당시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엄청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 입장이 되었을 때는. 네. 이렇게 본인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두 번째로는 저는 되게 주기적인 자기 평가를 했어요. 근데 평가를 하려면 지표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지표를 하려면 사실은 인사평가도 가장 큰 도움이 되는데 그거는 나와 동일한 팀원들이다 보니까 저는 약간 저희 모든 기획자들 대상으로 지표를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활용했던 거는 JD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일단은 저기가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우아한 형제들의 JD를 좀 캡처해 와봤어요. 보통 이렇게 그런 공고가 올라오면 저희는 지원 자격과 우대 사항으로 나눠지잖아요. 지원 자격을 보면 최소 5년 이상의 서비스 기획의 경험이 있는 사람, 뭐 아니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획 경험이 있는 분, 오토 및 온디맨드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 사실 이 우한 형제들 JD는 되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은 이런 경험이 몇 년 이상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격을 많이 따지고요. 우대사항은 지금 보면 뭐 지라랑 컴플런스 등 협업 툴을 사용해 익숙하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대행 및 배달 관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뽑는 사람들의 지원 자격과 이런 것도 같이 있으면 좋겠어라는 우대 조건 두 가지로 나눠서 올리잖아요. 제가 활용했던 JD는 저와 동일한 연차를 뽑는 공고를 보면서 그들이 요하는 자격 요건과 우대 상황을 봤어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 내가 어디서 뭐가 약한지를 좀 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 이직할 건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될까는 저의 연차보다 좀 더 높은 1, 2년 차 뒤의 연차의 지원 자격을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조건과 우대 사항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 경우는 도메인의 서비스가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보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했어요. 세 번째, 만약 목표 회사를 고를 때에는 저는 우대 사항을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격 요건은 당연히 자격 요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채워야 되는 거고 우대 사항을 제가 채워놔야 그 회사에 뽑히는데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만약에 이 우아 형제를 간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배달 대행 및 배달 관제 프로세스 저거에 대해서 이해를 갖기 위해 스터디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목표 회사에 위한 우대 사항도 파악하면서 지표를 얻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앞선 그 발표에서 말씀하신 마이데이터와 좀 관련이 있는데 제가 현재 공고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공고들을 보면서 요즘 가장 핫한 서비스군을 찾을 때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내가 지금 전문성을 가진 도메인을 고르지 못했다면 현재 있는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의 기획자를 많이 뽑고 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때도 공고를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제 이직을 한참 준비할 때 그 마이데이터 사업이 핫해지면서 핀테크, 인슈어테크 그리고 금융업계에서
기획자들을 엄청 많이 뽑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그 물살에 같이 휩쓸려서 이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경험을 쌓아야 나에게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되겠구나 생각에 이직을 결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도 네 번째 항목입니다. 그러면 일단 지표를 모았으니까 평가를 해야 돼서 제가 했던 평가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라 고민했다가 제가 경영학과거든요. 그래서 경영학과에 가장 많이 배웠던 게 수학 분석이어서 내가 했던 게 이 수학 분석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수학 분석은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 네 가지 요인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다 하진 않았고요. 강점과 약점, 기회를 세 가지 요인을 조금 활용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약점인 부분을 확인하고 지표를 통해서 나 지금 이 경력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강점을 만들 수 있네 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내가 지금 당장 이직할 기회가 있구나 라는 것들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기적인 자기평가도 매 순간 제가 이직을 하고 싶다, 내가 돈을 좀 올리고 싶다, 내가 다른 걸 하고 싶다 할 때 주기적으로 했던 평가입니다. 이제 본인에 대한 분석도 했고 저희가 스스로에 대한 역량 평가를 했다면 마지막으로 일단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커리어의 플랜의 방향을 세우는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너무 이렇게 먼 거리를 보진 않았고요.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방향에 대한 목표가 필요하다면 제가 저희 스스로를 분석했을 때 관심을 가졌던 항목이라든지 내가 지금 열정적이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목표를 좀 세웠던 것 같고요. 뭔가 내가 직무 스킬에 대한 목표를 세울 때에는 그 역량평가의 약점을 활용해서 내가 이 부분을 조금 강하게 가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특히 이 스킬에 대한 목표는 사실 회사 안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 안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랑 회사에서 할 수 없다면 스스로 해야 되는 걸 나눠서 했는데 아까 말했던 그 마이데이터 때 제가 회사 안에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기획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당시 다녔던 회사는 아쉽게도 데이터 기반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원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경력으로 뭔가 회사 안에 업무로 녹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택했던 방법은 그럼 회사 밖에서 내가 그 경력을 쌓은 다음에 이직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데이터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SQL 공부는 좀 막막하고 그래서 파이썬 책을 한 권을 사서 이 한 권을 한 달 만에 끝내보자는 목표를 세워서 한 달 동안 파이썬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SQL 그리고 GA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보고 나를 분석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여정을 만들어 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저의 약간 굴곡진 커리어 패스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우선 제가 신입일 때를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신입의 가장 큰 목표는 버티는 거였습니다. 일단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거. 저는 당시에 SI 기획자로 입사를 했었는데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일단은 처음에 IT 회사에 오다 보니까 모르는 게 투성이어서 적극성도 띌 수 없었고 뭔가 저의 의견을 낼 수 없다 보니까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자신감은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다행이었던 점은 지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악바리를 버텨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었고 그 외에도 제가 IT 회사에 와서는 더 이상 문서 작업은 없겠지라는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PPT와 엑셀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 업이다 보니까 파워포인트랑 엑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갈 때였어요. 스스로의 역량 평가를 해보자면 확실히 문서 능력은 떨어져 있는 상태고 IT에 대한 모든 큰 틀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선 당연히 이해를 못할 거고 기술 관련된 공부는 당연히 필요할 때 그래서 제가 이러한 역량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내렸던 목표나 결론이 있었는데 일단은 SI 안에서 가장 큰 경험을 가진 기획자를 해보자 가장 많은 경험을 한 기획자를 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세분화된 목표를 좀 세웠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실 자신감 가지기는 제가 처음 만들었던 목표인데 제가 원해서 만들었던 목표는 아니었어요. 이게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입사하고 3개월 됐을 때 처음 업무를 맡았던 게 어떤 거였냐면 서울시 안에 보건소에 어린이 체력 측정을 하는 시스템을 회사에 납부를 하는데 그때 같이 납부해야 됐던 게 인쇄물이었어요. 그 예쁘게 백그라운드 배경이 들어간 인쇄물을 보건소마다 10,000부씩 제작해서 저희가 뿌렸어야 된 상황이어서 그 뿌리는 역할을 제가 했었고 제작을 제가 처음 맡았던 업무였어요. 그래서 디자인 컨펌 받고 견적서 뽑아와서 인쇄도 선택하고 업체 인쇄 전달하고 이제 결제하고 그다음에 그 보건소가 총 13곳이어서 그 13곳의 주소를 인쇄도 전달하면서 여기에 이제 택배 보내주세요까지가 저희 업무였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나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이제 나 이제 일 또 뭐 하지? 라는 생각에 한 이틀 정도 지났나?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여기 서초구 보건소가 아닌데 서초구 보건소 프린트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데 그런 전화가 아침에 2-3통이 더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지? 라고 오싹한 그 등줄기 느낌과 함께 인쇄소에 보냈던 원본 파일을 보니까 그 하단에 테스트한다고 넣었던 텍스트가 서초구 보건소 다 박혀있는 상태로 13만 부가 인쇄가 됐던 거죠. 순간적으로 일단 제 월급을 생각하면서 몇 달치 월급을 못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어떻게 회수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가 막막해지더라고요. 일단은 저희 사수한테 뛰어가서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사수분이 이제 너무 당황했지만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그거를 해결하는 데까지 한 일주일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개발자 지원자 다 나와서 인쇄물 다 10,000부씩 회수해 오고 그걸 다시 인쇄소 갖다 주고 다시 그 부분에 바코드로 다시 프린트를 하고 배부를 하는 것까지 일주일에 거의 한 10년처럼 늙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침 퇴근하고 맨날 울고 자괴감이 들고 월급을 못 받겠구나 나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막막했는데 너무 의기소침해진 저를 보고 사수분이 부르시더라고요. 하는 말이 제인 지금 너의 연차는 마음껏 실수하고 마음껏 모르는 거를 물어볼 때야. 그게 너의 권리야. 근데 지금 너가 주저하고 있으면 안 돼. 정신 차려. 네가 만약에 1년 뒤에 똑같은 실수를 하던가 뭔가를 물어본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금은 자신감을 좀 가져라. 그 말이 저에게 저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목표가 됐고 플러스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자신감을 가지기를 시작으로 IT의 여정을 좀 시작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서 능력 높이기는 일단은 아무리 제가 뭐 핀터레스트를 보고 따라해도 뭐 어떤 걸 따라하더라도 문서 능력은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잘한 누군가의 결과물을 보고 제가 그대로 만들어 보자여서 저는 일단 우선 사수의 능력을 좀 100% 제 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들었던 작업물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와서 집에서 하나씩 다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한 6개월 하니까 비슷하게나마 그분의 능력치까지는 아니지만 따라갈 수 있었던. 그래서 지금도 그때 배웠던 문서 능력을 사용은 하고 있어요. 탄탄하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프로젝트 프로세스 경험하기는 일단은 이거는 큰 틀을 파악하는데 어떤 게 제일 좋을까 했을 때는 서비스를 1년간 혼자 운영하는 걸 되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운영하면서 스스로 매뉴얼 만들어 보고 그걸 배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IT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이 프로젝트 기술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프로젝트에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뭐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뭐 해드릴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 1년에 제가 많게는 5개까지 프로젝트 들어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의 첫 번째 여정에서는 SI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한 기획자로 좀 보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두 번째 다음 여정에서는 저는 이때는 약간 콧대가 더 높아졌을 때예요. 약간 2-3년 차. 대리병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나 좀 다 알아. 나 이제 좀 새로운 거 하고 싶을 때. 그래서 그때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서 대해서 마구마구 찾아다닐 때였어요. 그때 제가 했던 것 중에 저는 일단 제가 프론트에서 뭔가 UI UX 디자이너보다 좀 더 나은 프로토타입이나 그 화면 기술을 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명확한 어드미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았고요. 당시에 제가 아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발사믹이라는 프로토타입 툴이 있었어요. 되게 귀여운 프로토타입 툴인데 그걸 한번 접하고 너무 재밌어서 나 프로토타입 툴 만드는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막연한 그런 관심도가 있었고요.
저 스스로도 평가를 해봤을 때는 SI의 가장 큰 단점은 얕고 되게 다양한 지식을 갖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만약 계속 SI에 있을 게 아니라면 이제는 뭔가 하나의 전문성을 좀 가져봐야 될 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때였어요. 그리고 저의 가장 큰 강점은 업무 강도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니까 어디든 가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결정했던 일은 커머스 어드민 기획자였어요. 제가 커머스 어드민 기획자를 갔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저의 강점을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싶어서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새로운 툴에 대한 관심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라나 컴플런서나 엑슈어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 엑슈어 외에도 요즘에는 피그마 스케치 쓰지만 그런 새로운 툴들을 많이 도입해서 하고 있는 회사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커머스 어드민 기획자로 이직을 했었고요. 제가 여기서 커머스에 대한 지식을 적어도 2년 이상 경험을 쌓자라는 목표를 가졌는데 보통 3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왠지 3년은 너무 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짧게 2년을 가지고 플러스 1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일단 2년 정도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조금 가지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 4가지로 목표를 잡고 경험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커머스 어드민 기획자를 해보니까 이제 슬슬 또 JD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좀 여러 명 봤죠. 여러면서 봤는데 JD를 보니까 기획자의 자격 요건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 페르소나 이런 것들이 GA, SQL 이런 것들이 다 단어가 나오면서 저희 회사에 그게 도입되지 않았는데 저들은 저걸 요하네? 라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생기고 저게 나한테 지금 가장 큰 나중에는 약점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스스로 봤을 때는 저는 유저의 요건을 받아서 분석을 굉장히 잘하지만 뭔가 수치를 갖고 와서 그걸 통해서 가설을 세워서 가설을 입증할 무언가 결과물 만드는 거를 경험이 없다 보니 이건 정말 큰 약점을 생각했고 마지막으로는 꼭 커머스에 꽂힌 정산과 결제 경험이 프로젝트가 누락이 되면서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결제와 정산을 좀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들로 스스로를 좀 파악했었는데 이번에 이직을 하면 나는 이제는 강점을 만드는 곳으로 이직을 해서 경력을 좀 쌓아야겠다.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직을 했던 게 인슈어테크 PM이었습니다. 일단은 인슈어테크 PM으로 경력을 쌓았던 거는 JD에서 봤을 때 무조건 우대 조건의 데이터 기반 기획이 있는 회사로 갔어요. 자격 요건의 데이터 기반 기획이면 저를 안 뽑아줄 것 같기도 했고요. 우대 조건의 데이터 기반 기획이 있으면서도 저희가 하는 업무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합니다. 이런 툴을 사용합니다. 라는 설명이 있는 업체들을 찾아서 지원을 했었고 인슈어테크 PM으로 이직을 했었고요. 당시 그때 회사가 앰플리튜드를 사용했었는데 아침, 저녁 거의 진짜 그 팀원과 같이 매일매일 앰플리튜드를 보면서 수치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앰플리튜드 관련된 강의가 굉장히 없었어가지고 영어 강의를 보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가설 기반 기획을 했는데 사실 모든 것들을 다 가설 기반 기획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통계를 저 혼자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한번 해보자는 어거지로 맞추는 기획을 하면서도 성과를 만들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PO 업무가 이제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PO의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이 다음 스텝은 PO를 가야지 생각에 굉장히 열심히 그 정보를 얻으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여기서 좀 한 2, 3년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사실 2, 3년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 회사가 안 좋아져서 제가 급하게 나가게 됐어요. 근데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할 때는 그래, 이제 어차피 나는 이미 나왔고 난 이미 도전적이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관심 있던 게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는 풀필먼트 쪽을 경험했던 기억이 나서 이제는 그러면 배송 물류 쪽을 좀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왕 나온 거 나 한번 관리직으로 가보자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했던 게 현재 있는 라스트 마일 물류 배송 PO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용꼬리보다는 뱃머리를 먼저 경험한 후에 용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플러스에서 회사 프로세스도 만들어보고 사업의 전반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싶어서 일단 지금 예비 창업이 선정이 돼서 예비 창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일 고민하고 있고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과 지금 현재 있는 제 서비스 도메인의 좀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마스터마일 또는 미들마일 전문가가 되기 위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여정이었고요.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 저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 순탄치 않았던 그 산티아고의 순례자 길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름 노력을 열심히 했구나. 네, 처음 제가 커리어 패스를 생각할 땐 되게 정해져 있는 경력과 커리큘럼을 생각을 했어요. 연차별로 우리는 맞는 경험을 해서 쌓아서 전문가가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막연하게 고든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지나고 보니까 사실 커리어 패스는 내가 걸었던 발자국과 같은 형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산에 가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중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발자국으로 만들어져 있는 길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커리어 패스는 내가 만들어 놓은 발자국들이 나중에 연결이 돼서 멋진 그 길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앞에 길이 없어서 뭐 무섭게 걸어 나가고 계시겠지만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그 발자국들이 연결이 돼서 멋진 커리어 패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들으면서 저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고 내 미래 3년 뒤, 5년 뒤 미래에 대해서 한번 또 계획을 세워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